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권리 객체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민법 총칙의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주체의 자연인 법인까지를 문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권리 객체의 문제가 되겠고요. 77페이지 시작입니다. 77페이지. 1번 문제는 재작년 문제죠. 예, 문제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했었는데 1번에 보시면은 자,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는데요. 자, 다시 나오기는 뭐 가능성이 없는 문제죠. 실은요. 옛날 유형의 문제인데 자, 1번 보시면 무채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물건의 개념이 민법 98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민법상 물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해석은 뭐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관리가 가능해야지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것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조문은 98조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 그 자연력이 곧 무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체물은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다 라고 규정이 되는데 유체물은 관리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에서는 규정이 그렇게는 표현이 안 되어 있다.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문은 좀 잘못됐고 바로 잡아서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 있죠. 바로 잡아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유체물도 역시 관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조문을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바꾸어 본다는 거죠. 물건이란 유체물 또는 자연력으로서 또는 유체물 또는 자연력으로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유체물도 관리 가능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해, 달, 별 이런 것은 유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없다. 바다, 해양 유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될 수 없지만 그럼 관리 가능한 해양도 있다. 제가 그랬죠. 이렇게 부표 띄워서 양식하잖아요. 바닷가에 김양식, 굴양식, 해조류 같은 거 양식하죠. 그러면 해양이지만 요건 관리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뭐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 객체, 물건이 어업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됐습니다. 오래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자, 1번 다시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틀렸고 관리 가능한 것은 물건이 된다. 그랬고요. 2번 유체물은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틀렸고 유체물도 관리 가능해야 물건이고 3번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 시신은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는 지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4번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4번은 타인의 토지에서 권한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 벼보리 이런 거 입도라 그러죠. 입도. 네, 또 농작물, 기타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깨어지지 않은 판례. 경작자. 4번 틀렸고 5번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구별은요.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다시 나올 가능성 없어요. 이거 틀렸어요. 대체물, 불대체물이 아니라 특정물, 불특정물이 이게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분입니다. 특정물, 불특정물. 그럼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대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바로 써버리죠. 불특정물 이꼴은 대체물.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특정물 이꼴은 부대체물. 지금 거기 나와 있다. 불대체물이라 하셔도 되고 부대체물 아니 불자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 표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보면 콜라 한 병이 있다. 코카콜라 한 병 냉장고 안에 들어있다 치자고요. 그 코카콜라는 대체물이에요? 부대체물이에요? 대체물이다. 그 냉장고 안에는 콜라가 똑같은 코카콜라가 수십 병 들어있습니다. 냉장고 밖에 창고 그 슈퍼에 그 옆에 창고가 딸려있는데 창고에는 한 500병 정도 창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얼마인지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죠. 그죠? 대체물이죠. 그럼 대체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대체물은 곧 불특정물이다. 이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대체물이지만 여러분이 그 슈퍼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콜라 한 병 딱 제일 시원한 딱 잡아서 이거 마시겠다 하고 계산대 딱 카운터에 딱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 특정물이 돼. 특정물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물은 대체물이고 특정물은 부대체물이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대체물도 때에 따라서는 특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었죠. 그래서 이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은 뭐냐면 대체물, 부대체물이 아니라 특정물, 불특정물의 이것이 바로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단 말이죠. 특정물, 불특정물 이게 당사자 의사에 따른 구별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풀어는 봤지만 체크하지 마시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 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 요하지 않는다.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전에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 2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틀렸고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 위에도 설정될 수 있고 또 전세권은 한동 건물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등기된 임목의 소유자는 임목을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옳죠? 정답입니다. 자, 등기된 임목. 자, 임목하면 여러분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임목법상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 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갖춘 수목집단. 명인방법 소리 나오면 소유권의 객체. 사고팔고 소유권의 객체. 그 다음에 4번.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기속한다. 토지 소유자에 기속하는 게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된다.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리고 자 됐죠? 5번 주유소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 주유기는 뭐다? 종물이다. 주유소 주유기는 종물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민법상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1번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틀렸죠.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그 다음 2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 잠시 여러분 핵심 교재 27페이지죠.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네요. 28페이지 하단에 주물과 종물에서 종물의 요건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한다. 이 상용에 이바지된다는 소리가 뭐냐? 예? 경제적 효용을 보조한다. 그랬어요. 그 1항에 사회관념상 주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죠.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 경제적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에도 종물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 객체한다. 맞죠? 명인방법 갖추면 관습법상 명인방법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사고팔고 그 다음 4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건 천연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은 뭐라고 나옵니까?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그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그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속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것은 천연과실이 아니고 법정과실입니다. 법정과실. 그죠? 네, 법정과실. 법정과실입니다. 네. 제가 그랬죠, 여러분.
갑의 집에 월세 30만 원에 병이 살고 있다. 선불로, 선급으로. 근데 지금 4월 25일 날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임차인을 둔 상태에서 그대로 매도한다.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 안고 산다. 그럼 미리 선불로 30만 원 받아두었던 30만 원 법정과실. 차임은 법정과실이죠. 거기서 매도인이 얼마? 25만 원. 매수인 얼마 띄워줘야 돼? 5만 원 띄워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30만 원을 일수 계산으로 하면 하루에 10,0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이 25, 을이 5만 원. 미리 선급으로 30만 원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래서 법정과실이라는 차임은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네,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천연과실이 아니고 법정과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5번에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임의 규정. 지금 여러분 27페이지부터 28,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가 이제 권리 객체에 대한 그 핵심 교재의 그 내용이죠. 찬찬히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요. 예. 다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지금 풀어나가는 문제의 지문들이. 네, 그래요. 자, 3번. 자, 정답이 3번이었고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자,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1번.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예. 틀림없죠. 예.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 이것이 법정과실이죠. 그래서 차임이나 뭐 지료나 이런 것들,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이죠. 그 다음에 2번.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나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어수선하게 틀렸네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은 가능하죠. 용익물권은 한필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일부에 설정될 수 있죠. 지역권도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했을 때 승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에 설정될 수도 있고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용익물권은 바로 자 한필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는데 저당권은 어때요? 저당권. 저당권은 여러분 토지가 저당권 설정된다면 한필 토지 전부에 설정돼야 되지 일부에 저당권이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잡아서 지문을 바꿔보면 어떡할까요? 분필 절차 없이 토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할게요.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한다. 이건 천연과실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또 법정과실이라고 했죠. 방금 했죠. 법정과실은 차임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 재배한 농작물 참 자주 나옵니다. 농작물이고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가 아니고 수확 단계에 이르는 이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은 이것은 경작자 소유가 된다 했어요. 경작자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권 설정 당시 종물에는 미치나 그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후에 관계없이 뭡니까? 종물, 부합물 이런 것에도 미친다. 다시 한번. 자, 358조 민법 규정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할 때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할 때 그 미친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는 거죠. 불문하고 미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5번 어때요, 여러분? 주무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에는 미치나 이후의 종물에는 그렇지 않다. 틀렸죠? 설정 전후를 불문한다. 자, 2번 정답. 아니 2번이 아니고 옳은 것이 1번이었죠? 예, 1번. 자, 여러분 문제 수준 가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작년에 우리 18회 시험에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8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8번.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책상 없는 집도 있다 그랬죠. 종물이면 대개는 좀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주택의 종물 아닙니다. 2번. 횟집으로 사용할 횟집의 수족관 뻔하죠. 종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가 아니고 종물이다. 정답이고요. 정답이죠. 그런데 답이 틀렸네. 지금 봤네요, 여러분. 답이 1번으로 돼 있네요. 1번 책상과 의자는 주택의 종물 아니다.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옳은 지문이고, 횟집의 수족관은 횟집 건물의 종물이다 라고 나와있죠. 아니다 했으니까 틀렸죠. 설문도 옳지 않은 거 물었죠. 2번 정답입니다. 예, 답 잘못됐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면 되고 반드시 동산일 필요는 없다. 예,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 동산 불문합니다. 그렇죠. 주택과 광, 안채와 사랑채 둘 다 부동산이죠. 배와 노, 자물통과 열쇠 둘 다 동산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정화조는요, 그 건물 밑바닥 필지에 있던 그 필지가 아닌, 건물이 있는 밑바닥 필지가 아닌 다른 필지, 그러니까 다른 대지 지하에 묻혀 있던 정화조라고 딱 나오면 이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지, 종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물 종물. 자, 여러분 교재, 핵심 교재 나중에 확인하실 거죠? 종물의 요건, 28페이지 제일 밑에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돼야 되고, 또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된, 장소적으로 밀집과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물이 아니에요. 종물이 되려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함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건물 밑바닥 필지, 대지에 묻혀있는 정화조가 아니라 필지를 달리해서 옆에 필지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더라도 당연히 건물의 구성 부분이지 종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옳습니다.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물이 아니고 건물의 뭐라고요? 구성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종물에 관한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예?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운명을 같이 한다. 100조 제2항.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라 했지만 이것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되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에 있다. 기억하십니까?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따라서 넘어간다. 그렇죠? 네. 둘 다 권리죠. 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래서 답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1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다 했습니다. 해설은 뭐 제대로 잘 나와 있네요. 근데 답이 틀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9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번. 주물, 종물, 원물, 과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도울 뿐 주물 자체 경제적 효용과는 무관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예,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한다. 상용에 이바지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또 나왔죠? 아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다. 정답. 그 다음 3번. 주물, 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렇고 4번.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치되는 산출물은 무슨 과실이다? 천연 과실이다. 네.
5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예?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도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목적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과실은 누구 거예요? 매수인 것이다. 매수인에게 인도해줘야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자 틀린 것 2번 정답.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네, 지문은 길어도 역시 뭐 자 1번 판례의 태도로 옳지 못한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판례는 주유소의 주유기는 독립된 물건이긴 하나 자 그것은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그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한다. 종물 맞죠? 예, 맞고요. 2번. 종물은 주물의 사용에 공한다는 의미는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을 완성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건물이고 또 특정의 주물에 부속된다고 인정될 만한 장소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맞죠? 네. 3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100조 2항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 4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관한 종된 권리로까지 유추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X. 벌써 틀렸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는 미치지 않다가 아니고 미친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A 토지에 B가 지상권을 설정받아가지고 지상권자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을 C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그런데 변제 못해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서 건물의 경락인이 누가 됐다고요? 갑. 이 건물이라는 주된 부동산, 건물이라는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갑은 주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친다? 그 건물의 존재를 목적으로 한 밑바닥 토지의 지상권에도 미친다. 여기에도 미친다. 그래야지 이 건물이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 건물은 뭐냐? 주된 물건이 되는 것이고 지상권은 뭐냐? 종된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죠? 종된 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네. 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횟집으로 사용되는 건물에서 신축한 수족관 종물이다. 몇 번 반복됐습니다. 자, 4번 틀리고 정답. 그렇죠, 여러분? 혹시 답이 틀린 거 없는가 해서 답으로 자연스럽게 풀고 난 다음에 눈이 탁 돌아가는데요. 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 가끔은 이렇게 잘못되는 미스프린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일단 아시겠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의 없는데 지금 오늘 2개째 오답이 지금 나왔어요. 오늘 2개째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면 차츰차츰 신뢰가 불신을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되는데 제가 미리 검토를 다 해보겠습니다. 해서 근데 더 이상 없으리라 보고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 좋은 문제로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믿고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체크하시고요. 14번. 권리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환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역시 틀렸고요. 1번 정답. 2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데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원물의 소유자라든지 사과나무의 소유자, 원물의 소유자라든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라든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교재 다 있어요. 네? 교재에 다 있습니다. 자, 해설하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거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지문들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근자에도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춰야 한다. 요 세 개 동시 충족. 그렇죠?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아, 이거 이제 세네 번째 반복됐으니까 이건 이제 지우는 거다. 아까 여러분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5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에 객체한다. 두 번째라고 세 번째쯤 되죠? 예. 지우는 거죠. 잘 안다. 그러니까 지우는 거다. 자, 그렇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요. 16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물건의 임대차로 받은 사용료, 차임이죠.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도 과실에 포함된다. 이게 과실이라면 무슨 과실이라는 얘기입니까? 법정 과실에 해당된다. 이 소리인데 X, 뭐. 앞에는 맞아. 임대차로 받은 사용료, 즉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은 법정 과실이지만 노동의 대가는 물건의 사용 대가가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건이냐. 그렇죠? 그래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 과실이 아니라는 거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1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하고 또 법정 과실로 볼 수 없는 것 또 하나 있죠, 여러분. 권리 사용의 대가. 특허권의 사용료. 이런 거 있죠? 특허권의 사용료, 뭐 주식의 배당금 이런 것들은 법정 과실 아닙니다. 그건 왜? 권리 사용의 대가거든. 그 다음에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사용 대가인 임대료는 물론 자전거를 사용하며 지급하는 사용료도 법정 과실이다. 아니, 다 뭐 한마디로 토지를 빌리든 자전거를 빌리든 뭐 자동차를 빌리든 결과는 뭡니까? 반대급부는 뭐예요? 차임이죠. 뭐 사용료로 하셔도 되고 차임이라 하셔도 되는데 이건 뭡니까? 법정 과실이다. 그다음 3번.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한다. 네, 4번. 원물인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로부터 산출된 천년과실 소유권가 아니다. 지상권자, 천년과실 수취권자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원물의 소유자, 선의의 점유자. 그렇죠?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인 담보물권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 승낙 얻어서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1차적으로 자기가 받을 이자부터 깐다고 표현했지만 충당하고, 그죠? 남는 것 있으면 원본 충당하고, 저당권의 효력도 저당부동산에서 올라오는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목적물에 뭐 들어가고 난다? 압류 후에는 미친다. 미친다. 자, 여러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백화점에 부속된 전화 교환 설비. 백화점 지하층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는 종물이랍니다. 종물이랍니다. 이것은 종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17번. 자, 원물과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물건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과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예, 좋고요. 2번. 임대 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임대 가옥. 그렇죠? 예, 예전에 판례들은 다 가옥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이제 건물이란 얘기인데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반대 약정이 없는 한 그 차임은 소유권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치간다. 칠판이요. 남아있는 이 설명 아까. 그지?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임차인 안고 의리산다. 아까 표현했죠? 3번.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서 수취되는 산출물이다. 맞고. 4번. 우리 민법은 물건의 과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과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렇고요. 5번. 원물의 소유자, 선의점자, 저당권자, 임대인은 천년과실 수취할 권리가 있다. 일단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은 없다. 원칙은 없어요. 예외적으로 목적물 압류 후에는 미친다고 하지만 원칙에 입각해서 지문을 일단 보셔야 돼요. 예외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수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딱 지문 나왔을 때는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원칙상 과실수취권이 없고 임대인은 어때요? 임대인은 그 물건 자기가 빌려주고 과실수취권 없죠.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용의권자들.
그래서 저당권 X, 임대인 대신에 임차인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권리객체. 그리고 예상 문제로 가겠습니다. 또 과실수취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9번. 1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올라오는 과실수취권을 원칙적으로는 없는데요. 채무자 승낙 얻어서 과실을 수취해서 이자 충당, 원본 충당할 수 있습니다. 2번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이를 수취한 자에 속한다. 이 문제 별로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9번 괜히 건드렸습니다. 예? 체크 표시 다시 없애버리시죠. 19번 없애고, 자, 일단 건드렸으니까 해설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좀 필요한 지문도 있는데 다 중복되는 거죠. 2번 다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가 아니라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상당히 유치하죠. 수취한 자가 아니라 수취할 권리자 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저당권 효력은 목적물에 과실이 미치지 않으나 저당 부동산의 압류 이전 후에는 저당권 효력에 미친다.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에 속하나 매매 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는 그 이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어떠세요? 이런 지문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9번 딱 건드렸는데 1번, 2번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지문이다. 그죠? 자, 답은 물론 뭐 2번인데 좀 그랬죠? 그 다음 5번에 선의의 점자에게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그죠? 선의 점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고 과실수취권에서 설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선의 점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 5번 지문은 물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은 앞에도 있었지만은 3, 4, 5번은 묶어주시고 옆으로 묶어주시고 복습할 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다시, 예상 문제로 넘어오는데, 27번. 자, 27번 문제가, 권리객체에 대한 문제가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길죠, 그죠?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자, 시작하죠. 27번. 예상 문제 27번. 예상 문제, 진도별 예상 문제 27번. 다음은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차이점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등기청권,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청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존속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반대 약정이 없는 한 행사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등기청구에 관한 임차권의 등기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요. 예. 뭐 별로 잊어버려도 특별히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뭐가 인정되죠? 대항력, 물권화된다 그랬죠? 이거 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지 동산 임차권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개가 뭐예요? 용익불권. 부동산 위에만 성립할 수 있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으며 왜 이거는 여러분 동산, 부동산은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에만 성립할 수 있고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성립한다. 예. 그러니까 제한물권을 아예 풀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근데 유치권은 본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죠. 법정담보물권. 그래서 성립된다는 표현을 주로 이제 쓰는 게 맞고요. 크게 뭐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런 것에 성립된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한다. 성립한다. 그럼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이제
성립한다는 표현보다는 설정된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죠. 그렇지만 뭐 그런 용어의 구사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나 부동산의 경우는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선의취득, 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했을 때 물권법에서 우리 공부하자고요. 물권법 문제풀이 할 때 반드시 또 분석하시지만 갑의 노트북을 을이 빌려서 점유하고 있다. 병에게 팔았다. 그럼 이 병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선의취득. 이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되고 부동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무주, 즉 주인 없는 무주의 동산 및 부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 문화재의 경우에는 동산, 부동산 모두 국유로 귀속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첫 줄이 틀렸죠, 여러분? 무주의 동산 및 부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주의 동산은 선점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이것이 무주물 선점. 동산에만 인정. 무주의 부동산은 언제나 국유. 그래서 첫 줄이 틀렸어요. 무주의 동산 및 부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 소유권 취득하나 있을까? 틀렸습니다. 동산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 선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점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이다. 무주물 선점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그 다음 5번. 동산 간의 부합에 있어서는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자,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주된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공유하지만 부동산의 부합이 있으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소유권 귀속한다고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죠? 자, 이거 부합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합이나 이 선점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취득시효 이거 다 법률에 규정한 소유권 취득이거든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다시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또 다루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는 부동산 동산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번 지문 그러면 이제 물권법 가서 다시 자세히 한다고 약속을 했고요. 문제 또 몇 문제 나오거든요. 약속했는데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진도 관계상. 자, 부합은요. 자, 우리가 물권법 가면 소유권 취득 원인에 첨부라는 개념이 있다, 그죠? 그럼 첨부에는 뭐뭐 있다? 부합, 혼화, 가공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구두상으로 좀 표현할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부합에는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는 경우가 있고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은 학설은 인정은 안 하지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자, 부동산의 동산부터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적으로 누구 소유 귀속? 누구에게 귀속?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당사가 특이하게 있거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된 동산은 그러하지 않다. 지상권자가 수목을 묘목을 갖다가 심어서 토지에 부합된 그 수목은 누구 거? 지상권자 소유. 토지 소유자에 귀속되는 거 아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물의 소유자에 귀속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혼화입니다. 혼화와 가공은 부동산에 인정이 안 되고 동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혼화는 섞였다는 것인데 고형물의 혼화, 유독물의 혼화가 있지만 섞였다는 건데 어쨌든 이 혼화는 동산과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기며 혼합미가 뒤섞였다. 혼화라 그러죠. 주물의 소유자에 귀속하고 그 주종 따지기가 거의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혼화 당시 가액별로 혼화물을 공유한다. 가공, 혼화는 잘 안 나와. 가공 가끔 나와요. 어떤 동산에 인간의 노력이 가해져서 새로운 물건 하나 만들어놨을 때 이걸 가공물이라고 그러죠. 가공물의 소유권 귀속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원칙은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렇죠? 보석, 원석, 자수정 원석, 갑이 캐고, 을이 세공업자입니다. 계속 세공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보석 알맹이로 만들어놨다. 예를 들었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보석은 누구 거냐?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니까 원물 소유자인 갑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데 큰 액수일 때는
가공자 소유가 된다. 그죠? 그러면 방금 든 사례에서는 사실 자수정 원석 해봐야 얼마 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계속 갈고 닦고 세공해서 드디어 세계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때는 가공이나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의 큰 액수겠죠. 그래서 이때는 가공자 소유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지금 제가 부합, 혼합, 가공, 뭐와 뭐가 이렇게 부합되거나 혼합되거나 가공되면 누구 소유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일단 한 사람 소유에 귀속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뭐 해줘야 돼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보상은 해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가공자 소유가 되면 세공업자 소유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럼 그 사람은 캔 원물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가끔 물어보는 것은 보상을 묻는 게 아니라 소유권 귀속 관계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고서는 27번에 5번 지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시면 되지만 제가 또 한 번 더 여러분. 자, 5번. 동산 간의 부합에 있어서 합성물의 소유권이 주된 동산 소유자에 귀속하고 주물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공유하나.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 부동산의 동산이 부합되면 타인의 권한에서 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리 뭐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부속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종물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옳은 것. 1번. 종물은 법률상 독립한 물건일 필요가 없다. 틀렸죠.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이 제공되고 있는 이상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틀렸죠. 주물의 직접 효용에 관계가 돼야 된다 했고. 3번. 기존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는 독립 건물을 종물로 보고서 기존 건물과 함께 경매를 진행해서 경락까지 됐다. 경락인은 이 독립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만약에 주된 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주물과 한꺼번에 경매가 돼서 경락받았다면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주된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을, 즉 다시 말해서 주된 건물과 독립된 건물을 종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된 건물을 종물로 보고서 잘못 경매가 돼갖고 그게 경락에 넘어요. 그것은 경락인은 그 독립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기억해 주세요. 3번 지문 잘 봐두세요. 잘 봐주십시오. 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죠. 기존 건물에 저당이 설정됐어. 그 위에 건물이 다시 하나 건물이 이렇게 그 대지 안에 하나 신축이 됐는데 그것이 주된 건물의 종물로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안채와 사랑채 개념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소유자가 돈 못 갚아서 경매가 돼서 경락으로 넘어갔다. 사랑채까지 몽땅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안채와 사랑채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건 사랑채 개념이 아니라 아예 기존 건물과 독립성을 가진 건물이다. 이 경우에는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간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경락인이 한꺼번에 소유권 취득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어요. 지문을 잘 보시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의 첫 줄에 기존 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는 독립 건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독립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은 틀렸고 4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건물의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이 설명.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건물이 경매되어서 소유권 취득한 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건물 소유자가 원래 밑바닥 토지에 갖고 있었던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입니다. 옳습니다. 4번. 그 다음 5번.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후에 종물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다가 아니고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예. 아시겠죠? 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여러분. 29번.
물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자, 기억에 판례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이게 바로 뱀장어 판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네, 뱀장어가 양만장이라는 거예요. 양식장이라 하지 않고 양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양식장에 생각하십시오. 100만 마리가 이제 뱀장어 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성어가 되면 내다 팔고, 풍천장어집에 내다 팔고, 또 치어 갖다 쏟아붓고, 그 소리가 뭐냐면 숫자의 증감 변동이 계속적으로 발생. 그것도 일일이 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조금만 치어 그 숫자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그러니까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하지만 그 양만장 전체를, 양식장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 개념으로 봐서 양도담보의 객체로 삼는. 그것을 담보하고, 그 양식장을 담보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것이 전체가 하나의 집합물로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물건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니까 양도담보의 객체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기억 이해되시죠? 판례는 집합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지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집합물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한다. 니은의 온천수는 토지와는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아니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봅니다. 독립된 권리도 아니고 온천권 이렇게 나와도 관습법상 권리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일 앞에 민법 총칙 서론할 때 하셨죠. 그래서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 온천권도 독립된 권리가 아니다. 관습법상 그런 권리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횟집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 자주 나오니까. 자, 수족관 건물은 횟집에 사용될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 맞고. 1년생 농작물은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경작자가 소유권을 갖지만 최소한 명인방법을 갖춰야 한다. 여러분 조심하시죠. 명인방법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명인방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네, 주의하세요. 명인방법 갖춰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미음 노동의 대가의 임금은 법정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네,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미음.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30번.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입니다. 자, 우리 환매. 여러분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린 적 있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걸 환매라 그러는데요. 이거 일종의 담보하는 거예요. 매도 담보의 일종입니다. 자, 요 채권법 가서 매매에서 한번 나오면 문제 나올 텐데 그때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환매 기간 부동산 5년, 동산 3년. 2번 일반적으로 공시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란 방법을 취합니다. 3번 부동산과 달리 동산에는 어떤 용익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용익물권이거든. 이건 전부 부동산 물건이지. 동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4번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부동산에는 유치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동산에는 유치권과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제가 문제를 조금 지나치게 또 제가 시인합니다. 제가 만든 문제지만 약간 좀 지나쳤어요. 무슨 소리냐면 유치권은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정담보물건이라 설정은 당사자의 약정, 계약에서 맺은 시 설정이거든. 그래서 유치권은 설정이라 하시면 안 되고 성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고, 질권이나 저당권은 설정이 맞습니다. 약정담보물건이라. 그래서 유치권과 저당권을 설정이라 해서 틀렸다. 유치권은 성립, 저당권은 설정. 그다음 동산, 유치권 성립, 질권 설정. 그래서 전부 설정이라 표현해서 틀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로 이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틀린 것으로 골라내는지 보자 하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조금 좀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결론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어쨌다고 하시면 4번이 정답이다 이 말이에요. 응? 유치권은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복습할 때는 4번 지문만큼은 신경 쓰지 마세요. 5번 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은 공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권리객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뭡니까? 법률행위. 그렇죠? 89페이지 법률행위부터 해서 부지런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